네, 안녕하십니까. 이기는 미국 로스앤젤스입니다. 오늘 10월 1일 10월 초하루 오후 1시 반경입니다. 네, 오늘 저는 북한 핵 문제 그 결과물 언제 끝장이 나는가? 끝장나는 수순이 임박했다. 그러한 분석도 분석이지만은 또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이슈들을 놓고 한번 체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시간 관계로 토막토막 뉴스가 나갈 것입니다. 이 뉴스를 전 세계에서 관심 깊게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로스앤젤스는 또 말할 것도 없다고 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보고 있는 이 뉴스, 저는 목에 칼이 들어오는 시간까지 정직하고 명확한 확실한 뉴스만을 골라서 방송을 언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얼마 전에 한번 그런 뉴스가 한번 나왔는데 아직 공론화되고 메이저 언론들이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김대중 정권 말기 때입니까? 8월 5일 날 금강산 관광을 투자 김대중의 화술에 말려들어 이산가족이라는 약점 때문에 김대중 화술에 말려들어 금강산 관광 투자를 시작했던 정주영 회장의 아들 정몽원이가 12층 사옥에서 투신 자살했다? 저는 즉각 그것이 투신 자살이 아니다, 살해당했다, 관련 뉴스들을 10년, 15년간 계속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그저께도 국가정보원 소속 정보요원이 폭로를 했다 그러죠? 아니다. 봉 기자가 말한 대로 정몽원이는 자살 아닌 살해당한 것이다. 타살이다. 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시간이 1시간, 2시간이 요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봉 기자는 정몽원 살해 사건, 또 그 다음 16대 대통령 노무현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 자살이 아닌 등산로에서 독침을 맞아 쓰러져 죽고 부엉이 바위 밑에 내다버린 시신을 옮겨놓고 투신 자살했다고 쇼를 한 그 범죄 사실들. 자, 그 다음 황장엽 씨는 2010년 10월 10일 모욕하다가 죽었죠? 독침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 수립일이나 10월 10일은 노동당 창건일, 북한 노스코리아 창건일로서 가장 큰 기념 행사를 치르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제도 국가정보에서는 9월 9일 구구절 당 창건일에 정권 수립일이죠. 9월 9일은 정권 수립일 날 북한 장거리 미사일 쏠 것이다, 핵실험도 가능하다, 그런 소리를 듣고 공조하다가 결국 개망신 당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네,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목욕탕에서 독침에 맞아 쓰러져 죽은 황장엽, 이 세 사람의 의문사, 이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데 정몽원이 경우도 살해당한 그 현장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팀들이 도착했을 때 그 부근에 문재인이가 자동차 안에 앉아 있었다는 그런 인터넷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개연성이 있다. 김대중이 지시해서 살해당한 정몽원, 그래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인가요? 그 측근이 그 현장 현대사옥에 왔다. 오늘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범죄공화국, 살인공화국이 된 대한민국, 이것을 어떻게 구출해야 될 것인가? 심각하다. 숙제가 된다. 난제다. 이 방송 시청하는 서울 국군 여러분들, 군복을 입고 있는 국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가? 그 점을 함께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따라서 대북 투자를 했던 정몽원이 이제 단맛 쓴맛 다 빨아먹은 김정일이가 야, 내 동생이 만드는 현대중공업 각종 군사 무기들, 특히 잠수함을 건조한다고 하는데 잠수함에 대한 설계도를 달라, 그런 요청을 하자 정몽원 현대아사 회장은 아니다, 안 된다. 나는 건강상 관광 투자하는 사람이지 군사 문제는 개입하고 싶지 않다. 제가 말씀 몇 번 드렸죠. 그 바람에 찍혀버린 정몽원, 김정일, 지시를 받은 김대중, 분명히 북한과 국가정보원 소속 살인전담반들이 죽였다, 그런 생각을 갖고 판단했고 뉴스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19층에서 부신 자살을 하면은 그 시신은 흉측해서 볼 수도 없습니다. 제가 인터넷 뉴스에 보도를 했죠. 인터넷 뉴스에서 그 무렵, 그 사고 나서 그 무렵에 서울 강서구 하구동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9층인가 7층인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투신한 여자가 비만 현상을 이래가지고 비관 자살을 했는데 그 투신 자살한 하곡동 그 처녀의 경우는 시신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행체가 됐다. 그 얘기를 강서 경찰서 경찰관 담당 행사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봉지자 서울이 전화를 그랬죠. 시신 행체가 어떻느냐 물었더니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람이 떨어질 때 머리가 먼저 떨어진다고 합니다. 떨어졌다면 9층, 7층, 12층 옥상에서 떨어지면 시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노무현이도 그렇고 정몽원이도 그렇고 모두가 시신은 멀쩡했다, 독침이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는 서울에 있는 국가정보원들이 정부가 그 당시 지금도 연속성이 있습니다. 이놈들이 독침을 사용해서 사람을 죽였다, 요인들이 죽였다, 그런 결론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군사혁명 정부, 군사혁명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봉 기자는 이명박, 박근혜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의문사를 좀 해결할 것이다. 죽은 그 원혼을 좀 풀어줄 것 같다, 풀어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했으나 이놈의 인간들은 한 놈년도 그런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5대강, 6대강, 4대강, 네? 미르재단, 케이스프 재단에만 미쳐가지고 돈 뜯어먹는 데만 해당이 돼서 결국 당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어쨌든 항장엽 독사 사건도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간 오늘 이 시간, 오늘 저는 대한민국 국군 여러분들, 군 장성들이 있는 그 앞에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군이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와야 된다, 우리가 해소해야 된다, 반환하라, 그런 말을 듣고 있는 그런 작전권을 해소했을 경우에 북한이 더 놀랄 것이다, 이제 한국이 국군이 강해졌다, 놀랄 것이다, 그런 미친 개소리를 한 사실을 듣고도 뒤에서 듣고 있었던 육해공군 군 장성들,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인지 군인들인지, 취업을 못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군에 가 있는지, 군복을 입고 있는지, 오늘 봉 기자는 되묻고 싶다는 것이 제 심정입니다. 국군 통수권자라 하지만은 대통령 선거 부정 조작을 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정창화 목사 여러분들이 대법원에까지 고소를 했죠. 부정선거였다, 당선 무효다.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있는 자유한국당, 또 정치인들, 정부 관리들, 여러분들 진짜 정말 너무하지 않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본 기자는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자주국방 이룩한 대한민국에서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지휘하고 있는 작전 통제권을 해소하려고 하는 이 문재인의 계략들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놈들은 분명히 필시 북한과 짜고 서울 적과 통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